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창피해요. 뭐가 창피하다는 거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70 넘어서까지 청소 일을 한다고 비웃어요. 이야기를 시작함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되실 거라 믿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덕입니다. 올해 73세가 된 할머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40년 넘게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시계가 되어버렸어요. 무릎이 시큰거리는 걸 참으며 조심스럽게 일어나 화장실부터 갔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싶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가서 아들 가족 아침밥을 준비했어요. 며느리 미영이는 아침에 일어나는 걸 힘들어해서 항상 제가 준비하죠.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시금치나물까지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어머님,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아들 도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미안한 듯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괜찮다며 웃어넘겼죠. 사실 며느리가 아침밥을 해주면 좋겠지만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직장도 다니니까 이해해요. 괜찮단다. 어차피 일찍 일어나는 거 밥하는 게 뭐가 힘들겠니? 그런데 며느리 미영이가 나타나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또 일하러 가세요? 응, 오늘도 병원에 가야지.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이런 대화가 요즘 들어 자주 반복됩니다. 처음엔 제가 일하는 걸 고마워했는데 언젠가부터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죠. 제가 일하는 곳은 시내에 있는 큰 병원이에요. 거기서 청소 일을 한 지 벌써 45년이 됐습니다. 젊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다니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나이가 들면 그만두는데 저는 아직 건강하고 일할 힘이 있어서 계속 나가고 있죠. 사실 이 일을 그만둘 수도 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준 것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편과의 약속이 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니 벌써 6시 반이었어요. 다른 청소 아줌마들과 인사를 나누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순떡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같이 일하는 김 씨가 반갑게 말을 걸었어요. 비슷한 나이의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죠. 네,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집에서 쉬고 있으면 오히려 답답해서요. 그런데 며느리분이 일 그만두라고 안 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일하는 걸 싫어한다던데. 김 씨의 말에 가슴이 조금 아팠어요. 사실 며느리가 최근에 그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가족 얘기를 하기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는 이해해줘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쓸고 닦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일이에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해요. 일을 하고 있으면 잡생각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이상했어요. 점심시간에 병원 로비에서 쉬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며느리 미영이가 친구들과 함께 있었어요.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온 모양이었죠. 너네 시어머니는 어떠니? 미영이의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요? 정말 힘들어요. 70이 넘으셔서까지 청소 일을 하시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어머, 정말? 그럼 너희가 생활이 어려운가 보다 생각하겠네? 그러게 말이에요. 남편이 그만하시라고 해도 안 들으세요. 고집이 너무 세서 정말 답답해요.
미영이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어요. 친구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래도 용돈은 벌어오시잖아. 용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죠. 아이들 친구 엄마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데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자리를 뜨려고 일어나는데 미영이가 저를 봤어요.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어머님? 아, 네. 일하다가 잠깐 쉬는 중이에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미영이의 친구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느껴졌어요. 청소복을 입은 늙은 여자를 보는 눈빛이었죠. 그럼 일마저 하러 가보겠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하지만 등 뒤에서 들리는 속삭임을 피할 수는 없었죠. 어머, 정말 시어머니셨어? 완전 민망하겠네. 오후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내가 며느리에게 부끄러운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대화가 뚝 끊어졌죠.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아들 도연이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저녁을 준비하려고 부엌에 가는데 거실에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게 들렸어요. 귀를 기울여 보니 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도연아, 이제 정말 엄마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엄마가 듣기 싫어하실 텐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오늘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너도 직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직도 70 넘은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엄마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실 거야. 무슨 이유? 그냥 집에서 쉬시면 되잖아. 우리가 생활비 못 드릴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부엌에서 소리를 냈어요. 그러자 거실이 조용해졌죠. 저녁을 차리고 가족들을 불렀어요.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아들이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하곤 하는데 오늘은 조용히 밥만 먹었죠. 엄마,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왜? 요즘 일이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다. 그런데 이제 좀 쉬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들의 말에 젓가락을 놓았어요. 결국 이 얘기를 꺼내는구나 싶었죠.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니?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힘드실 텐데 굳이 일을 계속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며느리가 거들었어요. 어머님, 주변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70이 넘으셔서까지 일하시니까. 누가 걱정한다고? 친구들도 그렇고 이웃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가 창피해서 그러는 건데 다른 사람들 핑계를 대는 게 더 속상했어요. 내가 일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우니? 부끄러운 게 아니라 걱정이 되어서요. 걱정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청소 일을 하는 게 창피하지?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알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부끄러운 존재구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4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일했는데 그게 가족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집에서 뭘 하고 살라고? 집안일도 하시고 손자들도 돌보시면 되죠. 며느리의 말에 한숨이 나왔어요. 결국 제가 집에서 애나 봐주고 집안일이나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남편이 살아계실 때가 자꾸 떠올랐어요. 순덕아, 내가 먼저 가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 우리가 함께 꿈꾸던 일을 꼭 해내야 해.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 약속했었죠. 언젠가는 우리가 모은 것들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일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가족들은 그걸 몰라요. 제가 왜 일을 계속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다음 날도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기분은 어제와 달랐죠.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어머님, 어제 말씀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말? 일 그만두시는 거요. 저는 계속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대답하기가 싫었거든요. 어머님 답답하시겠지만 정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만 쉬셔도. 미영아. 저는 불을 끄고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알기나 해? 돈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면 심심해서? 아니야. 내게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하지만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때가 되면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날도 병원에 갔어요. 일을 하면서 계속 생각했죠. 언젠가는 가족들이 제 진짜 모습을 알게 될 날이 올까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일찍 들어오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큰 결정을 내린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 들었죠. 이제 정말로 모든 게 정해질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오후 내내 일에 집중했어요. 혹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더 열심히 했죠. 복도를 닦으면서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지난 45년을 되돌아봤어요. 젊은 신부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남편과 함께 꿈을 키워가면서도 한 번도 그만두지 않았던 이 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작업복을 벗으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오늘 밤 중요한 대화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쩐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오늘 밤의 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가족들이 저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도.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아들의 문자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중요한 얘기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현관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뭔가 열띠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말씀드려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며느리 미영이의 목소리였어요. 알았어. 하지만 너무 상처 주지 말고. 상처? 도연아, 지금이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건지 생각해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다녀왔습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대화를 멈췄어요. 공기가 어색했죠. 어머님,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녁을 차리려고 부엌에 가려는데 아들이 불렀어요. 엄마, 잠깐만요. 앉으세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니 두 사람이 마주 앉았죠. 엄마,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데? 일 그만두시는 거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또 그 얘기였어요. 어제부터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죠. 도연아, 엄마는 일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하지만 이제는 정말 안 돼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왜 안 되는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직장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는군요. 부끄럽다고? 네, 부끄러워요. 동료들이 시어머니가 뭐 하시냐고 물어볼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청소 일을 한다고 하면 동정하는 눈으로 쳐다봐요. 우리 집 형편이 어렵구나 생각하죠.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라면?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면? 두 사람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뭐 때문에 하세요? 내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인데요? 심심해서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서요? 며느리의 말투가 비아냥거리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내가 내 마음을 알기나 해? 무슨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그냥 고집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고집? 내가 4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한 게 고집이야?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이제 다 알겠다. 너희들 눈에는 내가 늙어서 철없이 고집 부리는 할망구로 보이는 거구나.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럼 뭐라고 해? 며느리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다 들었는데.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해봐. 어머님이 일하시는 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70이 넘으셔서까지 왜 그렇게 고생하세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좋아서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청소하는 게 좋다고요? 그래, 좋아. 이해할 수 없어요. 집에서 편히 쉬시면 되잖아요. 집에서 뭘 하고 살라고? 손자들 돌봐주시고 집안일 도와주시고 결국 본음이 나왔네요. 제가 집에서 애나 봐주고 살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가사도우미나 하고 살라는 거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원하는 게 뭔데? 며느리가 흥분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나이값 좀 하세요. 70 넘은 할머니가 청소부 일을 한다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창피하면 나가 살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뭐라고요? 창피하면 이 집에서 나가서 살라고. 어머님. 아들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엄마, 너무 심하세요. 내가 심해? 며느리가 나를 뭐라고 했는지 들었잖아. 하지만, 도연아, 내 아내가 나를 창피하다고 했어. 나이 값을 하라고 했어.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먼저 나가서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그랬어. 내가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럽다면 나가서 살라고 했어. 아들이 당황하며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엄마, 미영아, 둘 다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도연아, 내 아내가 내 엄마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지? 며느리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제발 일 좀 그만두시라고. 안 돼. 왜요?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 무슨 이유죠? 정확히 말해보세요.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변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라니요? 언제까지 이럴 건데요? 내가 정할 일이야. 어머님,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어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어머님이 청소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저희가 따로 나가서 살 거예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설마 이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미영아, 아들이 놀라며 며느리를 말렸어요. 도연아, 당신도 선택해요. 어머니 편을 들 거예요. 아내 편을 들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아니에요.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해요.
저는 더 이상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아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고민이 가득했죠. 엄마, 도연아, 내 마음대로 해.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이제 내가 선택할 때가 됐어. 내 아내 말이 맞아. 며느리가 더욱 흥분했어요. 그럼 일 그만두실 거예요? 안 돼. 왜요? 내게는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 무슨 약속이요? 남편과의 약속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약속이야. 어머님, 저 정말 화나요. 도대체 무슨 약속이기에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힘들게 한 적 없어. 없다고요? 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럼 정말 나가서 살아. 좋아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도연아, 짐 싸. 내일 당장 나가자. 미영아, 진정해. 진정할 수 없어요. 어머님이 일 그만두시지 않으면 저는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그때 아들이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 미영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이제 정말 쉬셔도 될 것 같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가족이 우선이잖아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아들도 결국 아내 편이었던 거예요. 알겠다. 엄마, 알겠다고. 너희 뜻대로 하자. 정말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내가 일을 그만두면 너희도 뭔가 포기해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이야. 두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사실이었어요. 이 집은 남편이 제 이름으로 사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을 그만두면 너희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가서 살겠다고 했잖아. 좋아, 나가서 살아. 하지만 저희가 어디로 가요? 그건 너희 일이지. 며느리가 당황하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도연아, 이게 뭐야? 아들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 집이 제 명의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엄마, 설마 정말로? 응, 정말이야. 너희가 나를 창피해하고 내쫓으려 한다면 나도 할 말이 있어.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며느리는 울먹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해? 도연아, 내 아내가 나한테 한 말이 심하지 않았어? 하지만 뭐야? 나이값 하라고, 창피하다고, 그런 말들이 심하지 않았다고? 아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방에서 며느리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이 달래는 소리도 들렸죠. 도연아, 어떻게 해? 정말 집에서 나가야 해? 아니야, 엄마가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시어머니가 청소부 일하는 거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했더니 집에서 나가라고 해? 미영아, 조금만 참아봐. 참을 수 없어. 정말 이사 알아봐.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더 어색했어요. 며느리는 아예 밥상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만 부엌에 와서 어색하게 앉았죠. 엄마, 어젯밤 말씀. 진심이세요? 무슨 말?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요. 너희가 먼저 나가겠다고 했잖아. 하지만 정말 그러실 건 아니잖아요. 왜 아니야? 아들이 당황했어요. 엄마, 저희가 어디 가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도연아,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았어. 창피하고 부끄러운 존재래.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야, 그런 뜻이 맞아. 그리고 너도 아내 편을 들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도 병원에 갔어요.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죠. 어젯밤 일 때문에 집 분위기가 최악이 되어버렸어요. 동료들이 제가 왠지 모르게 침울해 보인다며 걱정해줬어요. 순떡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하지만 가족 일을 남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대로 계속 갈등을 이어가야 할까요? 가족이 원하니까 일을 그만둬야 할까요? 하지만 남편과의 약속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며느리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이사할 준비를 하는 모양이었죠. 뭐 하는 거야? 며느리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사 준비해요. 정말 나갈 거야? 어머님이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했어. 어쨌든 어머님이 저희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나가죠.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 걸까요? 그때 아들이 들어왔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거잖아. 저희는 엄마가 일만 그만두셨으면 한 거예요. 그럼 나는?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시면 되죠. 그리고 너희 뜻대로만 살라고? 아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정말 큰 결심을 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너무 오래 숨겨왔던 것들을 말이에요. 내일은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가족들이 진짜 저를 알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요? 밤새도록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순덕아, 때가 되면 모든 걸 보여줘야 해. 우리가 진짜 누구였는지 말이야. 이제 그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의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어요. 며느리는 아예 부엌에 나오지도 않았고 아들은 어색하게 밥만 먹고 출근했죠. 저는 평소와 같이 병원에 나갔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숨기고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을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순덕아, 내가 없어도 절대 우리 꿈을 포기하지 마. 그리고 때가 되면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줘. 점심시간에 병원 원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원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순덕 씨, 잠깐 들어오세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긴장하며 들어갔어요.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시죠. 원장님이 직접 차를 따라주시는 게 어색했어요. 45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순덕 씨, 요즘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집에서 일 그만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어떻게? 요즘 표정이 좀 어두우셔서요. 그리고 오래 함께 일했으니까 눈치챌 수 있죠. 원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챙겨주곤 했거든요. 가족들이 나이도 있고 하니까 쉬라고 해요. 그럼 정말 그만두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순덕 씨,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혹시 고 박 회장님과 관련이 있으시나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사실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순덕 씨가 여기서 일하시는 진짜 이유가 뭔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 병원이 누구 소유인지 아세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어리둥절했어요. 병원 이사회 소유 아닌가요? 겉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실제 소유주는 따로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구요? 박순덕 씨, 바로 당신이에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요? 네, 고 박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부인 명의로 바꿔놨어요. 이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들도요. 이제야 남편의 마지막 말이 이해됐어요. 모든 걸 내 이름으로 해놨다던 그 말이요. 그럼 제가 여기 사장이라는 말씀이세요? 맞아요. 45년 동안 자기 병원에서 청소하신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완전히 충격이었어요. 그럼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고 박 회장님의 유언이었어요. 부인이 직접 말할 때까지는 비밀로 해달라고. 남편이 왜 그랬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제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였어요. 원장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인께서 평범하게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지켜봤어요. 그럼 제가 받는 월급은 실제로는 부인 소유의 병원에서 부인에게 드리는 거죠. 좀 이상하긴 하지만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제 돈을 월급으로 받고 있었던 거네요. 순덕 씨, 이제 그만 비밀을 풀 때가 온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고 박 회장님도 그러길 바라셨을 거예요. 그날 오후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남편이 제게 남겨둔 게 병원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집에 가면 모든 서류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며느리가 큰 박스에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짐 싸고 있어? 네, 내일 이사 가려고요. 어디로? 원룸 하나 구했어요. 일단 거기서 지내면서 더 큰 집 알아볼 생각이에요.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정말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 걸까요? 아들이 들어오더니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도연아, 오늘 은행에 좀 갔다 올게. 은행에요? 왜요? 볼 일이 있어서. 사실 남편이 남겨둔 서류들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집에 보관함에 넣어둔 것들 말이에요. 저녁을 차리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말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식사 시간에 며느리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과 둘이서 조용히 밥을 먹었죠. 엄마, 내일 미영이랑 이사해요. 응, 알고 있어. 정말 괜찮으세요? 뭐가? 저희가 나가는 거요. 너희가 원하는 거잖아. 아들이 젓가락을 놓았어요. 엄마,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뭘? 엄마가 왜 그렇게 일에 매달리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래. 네, 솔직히 말하면 미영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쉬셔도 되잖아요. 너도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아들도 결국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잠든 후에 조용히 안방으로 갔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 있는 보관함을 꺼냈죠.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건네준 열쇠로 열어봤어요.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병원 소유권 이전 서류, 건물 등기부등본, 통장들,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에 쓴 편지까지. 편지를 읽어보니 눈물이 났어요. 사랑하는 순덕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내가 언젠가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야. 우리가 평생 꿈꿔왔던 일 기억하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던 우리의 약속.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어. 내가 남겨둔 것들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아이들이 우리를 정말로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일하는 걸 그만두라고 한다면
아직 때가 아닌 거야. 더 기다려봐.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해. 우리가 누구였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사랑해, 순떡아. 우리의 꿈을 꼭 이루어줘. 영원한 사랑을 담아, 박영수.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남편은 제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거였어요. 통장들을 확인해 보니 깜짝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 그리고 사업으로 번 돈까지. 다시 한번 계산해 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이 정도면 아들 가족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가족들이 저를 정말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문제였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와 아들이 짐을 들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는 거야? 네, 어머님이 저희를 원하지 않으시니까요. 내가 언제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 일 그만두라고 하면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화가 나서 한 말이었는데 정말로 나가려고 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도연아, 잠깐. 아들을 불렀어요. 네. 너희가 나가기 전에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앉아봐, 둘 다. 며느리도 어쩔 수 없이 앉았어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어. 늙어서 철없이 고집 부리는 할머니라고 생각하지? 어머님. 아니야, 말 끝까지 들어봐. 내가 왜 일을 그만둘 수 없는지 이제 말해줄게. 드디어 모든 걸 털어놓을 시간이 왔어요. 사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 보관함에서 꺼낸 서류들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내 재산 목록이야. 아들도 서류를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내 아버지가 남겨준 거야.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을 할 수가 없는 표정이었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과연 이들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며느리 미영이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게 농담이시죠? 농담? 왜 농담이겠어? 아들 도연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엄마, 이 병원 소유권 이전 서류. 정말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내 명의로 바꿔놨어.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이 꺾이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어머님이 지금까지. 응, 내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한 거야. 45년 동안. 왜요?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이제야 이런 질문을 하는군요. 진작에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들이 진짜 내 마음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 아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엄마, 그럼 제가 어머니한테 뭔 짓을 한 거예요? 무슨 짓? 일 그만두라고, 창피하다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며느리는 아예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뭘 몰랐어? 어머님이 그런 분이신 줄. 그런 분?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동안 했던 말들을 생각하니 부끄러운 거죠. 대답해봐, 미영아.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냥 평범한 할머니. 평범한 할머니가 창피했어? 어머님.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봐. 가난한 시골 할머니가 돈벌이를 위해 청소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저를 모르고 살았을까 싶어서요. 도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했어?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내가 내 아버지와 어떻게 살았는지, 뭘 했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없어요. 그래, 없지. 너희는 나를 그냥 늙은 할머니로만 생각했어. 테이블 위에 있던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도 봐봐.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시내 번화가에 있는 상가 건물이었죠. 이것도 어머님 거예요? 응, 이것도 내 거야.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아파트 몇 채, 상가 건물들, 그리고 여러 개의 통장들. 아들이 계산기를 꺼내더니 대충 계산해 보더라고요. 엄마, 이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500억 정도 될 거야. 500억? 며느리가 까무러칠 뻔했어요. 어머님이 500억? 그래, 내 남편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내게 남겨준 거야.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며느리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500억 자산가한테 창피하다. 나이값 하라고 했던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은 거죠.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그럼 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돈으로만 보길 바라지 않았거든.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의 편지를 꺼내서 읽어줬어요.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야. 아이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 진정한 마음으로? 응,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할 때까지. 며느리가 더욱 크게 울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뭘 어떻게 해?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 뭘 용서해? 그동안 너무 못됐어요. 어머님한테 창피하다고, 일 그만두라고.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이미 늦었어요. 그동안 제 마음에 상처를 준 말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미영아, 너는 나한테 뭐라고 했지? 어머님, 나이값 하라고 했지? 창피하다고 했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따로 살겠다고 했지? 그건 좋아. 그럼 약속한 대로 나가서 살아. 어머님, 아들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왜? 내 아내가 원했던 거잖아. 나랑 따로 살고 싶다고 했어. 하지만 이제 모든 걸 알았잖아요. 알았다고? 뭘 알았어?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야, 도연아. 너희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 뭐요? 보관함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남편이 세운 재단 서류였어요. 이게 뭔지 알아? 재단요? 응,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만든 자선재단이야. 두 사람이 서류를 보더니 또 놀랐어요. 이 재단도 어머님이 운영하세요? 그래, 지금까지 혼자서 운영하고 있었어. 뭘 하는 재단인데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이야. 병원비 없는 환자들, 학비 없는 아이들, 그런 사람들. 며느리가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그럼 어머님이 일하신 이유가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도와주고 싶었거든. 사무실에서만 앉아 있으면 모르잖아.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병원에서 청소 일을. 응, 그곳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 아들이 눈물을 훔쳤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너만 바보였어? 너희 둘 다 바보였지. 며느리도 계속 울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는 무슨,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났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았잖아.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어. 어머님, 짐 다 쌌지? 어서 나가. 정말 저희를 쫓아내실 거예요? 쫓아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원했던 거잖아.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도연아, 무릎 꿇지 마. 이미 늦었어. 늦었다는 게. 너희는 나를 돈으로만 보고 있어. 지금도.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내가 500억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었잖아. 사실이었어요. 재산을 알기 전까지는 저를 창피해했으면서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죠. 어머님,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가난한 할머니였다면 계속 창피해했을 거 아니야?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이니까요. 미영아,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정말 가난한 청소부 할머니였다면 어땠을 거야? 그건 계속 창피해했을 거잖아. 계속 일 그만두라고 했을 거고. 어머님, 그래서 너희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아들이 다시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데 저는 일으켜 세웠어요. 도연아, 이제 그만해. 어른이 되어서 무릎 꿇는 것 보기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약속한 대로 나가서 살아. 그게 서로한테 좋을 거야.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매달렸어요. 어머님, 정말 마지막 기회를 안 주실 거예요? 마지막 기회? 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할까요? 미영아, 너에게 질문 하나 할게. 네, 말씀하세요. 만약 내가 지금도 그냥 가난한 할머니였다면 나와 함께 살겠어? 침묵이 흘렀어요. 너무 오랜 침묵이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됐어. 이제 알겠다. 어머님, 짐 다 쌌으니까 어서 나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그날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로 집을 나갔어요. 짐을 다 싸서 원룸으로 이사를 갔죠.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40년 만에 혼자 사는 집이 되었어요. 저녁을 혼자 먹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마음이 정해졌어요. 진정한 마음으로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아직 그 시간이 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저를 돈으로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응? 정말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어요? 뭘? 저희랑 다시 함께 사는 거요. 안 돼. 엄마. 도연아, 너희는 아직 모르고 있어. 뭐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전화를 끊었어요. 혼자 남은 집에서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제가 잘한 걸까요? 너무 냉정한 걸까요? 하지만 남편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봐. 진짜 변할 때까지.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과연 아이들이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원히 떨어져 살아야 할까요? 혼자 남은 집에서의 첫 아침이었어요. 40년 만에 혼자 차린 아침상이었죠.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어요. 오늘도 평소와 같이 병원에 나갔어요. 하지만 원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순덕 씨, 어제 가족들과 이야기 잘 됐어요? 네, 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정식으로 병원 운영을 맡으실 건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더 이대로 지내고 싶어요. 원장님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당분간은 지금처럼 지내시죠. 하지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말씀하세요. 일을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대로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아이들과 영영 헤어져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점심시간에 평소처럼 병원 로비에서 쉬고 있는데 중년 남성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혹시 박순덕 님이세요? 네, 맞는데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감사 인사요? 제 아들 수술비를 도와주셨잖아요. 작년에요. 아, 기억났어요. 백혈병에 걸린 아이의 치료비를 재단에서 지원해 준 일이 있었죠. 아, 그 일이요. 덕분에 저희 아이가 완쾌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이 깊게 인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일 때문에 재단을 운영하는 거였어요. 아이가 건강해졌다니 다행이에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아이가 건강한 게 최고의 감사죠. 그분이 가시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남편과 제가 꿈꿨던 일이 이런 거였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오후에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 아줌마가 저를 찾아왔어요. 순떡 씨,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제 딸 학비 말이에요. 재단에서 지원해 주신다고 하던데 그게 순떡 씨가 추천해 주신 거죠? 맞았어요. 그 아줌마 딸이 의대에 다니는데 학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재단에서 지원하기로 한 일이 있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요. 우리 딸이 의사가 될 수 있는 건 순떡 씨 덕분이에요. 이런 순간들이 제가 일을 계속하는 이유였어요.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알 수 없는 일들이었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예요. 응?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님, 저희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네, 어머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도, 어머님의 진짜 마음을 몰랐던 것도, 이제 와서 뭘? 어머님, 저희가 알아봤어요. 뭘? 어머님이 하시는 재단 일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는지. 누가 말해줬을까요? 아마 병원에서 들었나 보네요. 그걸 왜 알아봤어? 어머님이 왜 그렇게 일하셨는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와서? 어머님, 저희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작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미영아, 이제 그만해. 너희는 너희대로 잘 살아. 어머님,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으면서 문득 생각해 봤어요. 정말 너무 냉정하게 구는 걸까요? 다음 날도 평상시와 같이 지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병원 로비에서 쉬고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둘 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너희 뭐 하는 거야? 엄마, 저희도 봉사 일을 시작했어요. 봉사? 며느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노숙자 급식 봉사를 시작했어요. 갑자기 왜? 어머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정말로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아들이 거들었어요. 엄마,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뭘? 왜 엄마가 그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하셨는지.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었는데 전 그걸 몰랐어요. 아들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한 달 동안 봉사를 해보니 알겠어요. 이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그래서 부탁드려요.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며느리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의 재단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네, 정말로요. 어머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변한 걸까요? 미영아, 너에게 다시 묻겠어. 네. 내가 지금도 가난한 청소부 할머니라면 어떻게 하겠어?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함께 살겠어요. 어머님이 어떤 분이든 상관없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어머님은 돈이 있어서 훌륭한 게 아니라 마음이 훌륭하셔서 존경스러운 거예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희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뭘 배웠어? 진짜 부자가 뭔지 알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죠.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너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정말이에요. 며느리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증명해 보일게요. 앞으로 어머님처럼 살겠어요. 어떻게? 재단 일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님이 하시는 청소일도 함께 하고 싶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거든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엄마, 저도 주말마다 와서 도와드릴게요. 회사 일하고 나서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이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정말 그렇게 하겠어? 네, 정말이에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집으로 다시 돌아온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요. 엄마, 앞으로 저희가 어머니를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재단 운영도 배우고 봉사일도 함께하고.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어머님, 저도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신청했어요. 정말? 네, 어머님처럼 어려운 분들을 직접 만나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어요. 주말마다 재단 일을 도와줬고 며느리는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알겠어요. 뭘? 왜 어머님이 그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하셨는지. 그래. 네, 정말 보람 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아들도 변했어요. 재단 일을 도우면서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엄마,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해요. 그래. 돈을 버는 것보다 누군가를 돕는 게 훨씬 행복한 일이에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저는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들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며느리는 더 이상 제가 청소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해요. 우리 엄마가 재단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신다고요. 어제는 손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될래요. 할머니처럼? 응,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할머니처럼.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우리 가족이 정말로 하나가 된 것 같았거든요. 남편과 제가 꿈꿨던 일이 이제야 완성되고 있어요. 가족 모두가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진짜 꿈이었거든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건 마음이 풍요로울 때예요.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진짜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은 이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고 있어요. 비록 늦긴 했지만 아이들이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아줘서 정말 감사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아이들이 계속 저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영영 헤어져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통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때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지금은 매일이 행복해요.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사니까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돼요. 순덕아, 우리의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우리의 진짜 재산이야. 정말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큰 재산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은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남편이 꿈꿨던 그 일을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이루어 나갈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이제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극장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